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익스트루션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아이콘을 꺼내놨죠. 자, 많이 보던 아이콘이죠. 자, 제일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루비는 보통 우리가 비정형 모델링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이 중에서 어떤 기능은 JHS 파워바이에 있는 기능과 비슷한 것도 있고, 그리고 프레도 6에 있는 커비 로프터, 거기 있는 기능과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예제 그림을 하나 그려 놓았죠. 전부 아크로 되어 있는데 물론 커브로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크가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걸 이용해서 이 루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을 보면은 설명이 익스트루드 엣지 바이 레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익스트루드라는 게 스케치업에서는 조금 생소한 용어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푸시풀이 있죠. 푸시풀을 다른 툴에서는 익스트루드 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익스트루드 뜻 자체가 뭐 밀어낸다, 또 우리식으로 하면 뭐 뽑아낸다,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글자만 보면은 엣지를 익스트루드 하는데 레일을 따라서 익스트루드 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선택하는 게 엣지가 됩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선택하는 게 레일이 됩니다. 자, 얘는 레일이 되고, 물론 세 번째도 레일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가야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엣지를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반대쪽에 있는 엣지가 되겠죠. 자, 클릭을 하면은 일단 만들어졌는데 여러 가지 옵션을 물어보죠. 자, 설명을 보시면은 리버저 레일 1 디렉션이라고 되어 있죠. 레일 1의 방향을 뒤집겠느냐, 이런 뜻인데, 자, 우리가 첫 번째 선택한 레일이죠. 첫 번째 선택한 레일을 방향을 뒤집는다는 것은 지금 모양이 이렇게 면이 생성되어 있죠. 자, 얘를 좌우를 바꿔서 뒤집게 되면은 한 바퀴 꼬이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겠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노로 해야 되겠죠. 요 모양대로 그대로 만들겠다. 자, 두 번째 옵션을 보시면은 페이스를 다시 뒤집겠느냐. 지금 페이스가 정상적으로 앞면으로 다 생성이 되어 있죠. 그럼 뒤집을 필요가 없겠죠. 그럼 역시 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성된 페이스를 쿼드 페이스로 만들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은 삼각형으로 다 쪼개져 있죠. 자, 쿼드로 하시려면 얘로 하면 됩니다. 예스로 하시면은 전부 다 쿼드 페이스로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래 있던 오리지널 커버를 삭제하겠느냐.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커버 있죠. 그걸 삭제하겠냐, 이런 뜻이죠. 자, no라고 하면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yes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삭제가 될 겁니다. 일단 no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자, 격자 무늬가 보기 싫으면은 제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소프트 엣지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원래 엣지를 그대로 살려놨기 때문에 얘를 살짝 옮기고, 자, 그대로 살아있죠. 원래 엣지가 살아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옵션만 살짝 바꿔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레일 방향을 바꾸겠다 하니까 이렇게 한번 꼬였죠. 좌우가 바뀌면서 한번 뒤틀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페이스를 뒤집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뒤집게 되면은 바로 되어 있던 게 또 반대로 되고 뒤집어진 게 또 바로 되고 이렇게 하면 더 꼬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하지 마시고 완성이 되고 나면은 개별적으로 페이스를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끝이 났죠. 자, 이제 면을 뒤집어 줘야 되는데, 사실 이런 형태에서는 어떤 게 앞면이 돼야 되고 어떤 게 뒷면이 돼야 될지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얘가 지금 두께가 없고 면만 있죠.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일단 해볼까요? 얘가 바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오리엔트 페이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 됐죠. 그러면은 자, 이쪽은
오리엔트 베이스가 안 먹죠. 그러면은 자, 이걸 선택을 해서 이쪽만 뒤집어 보죠. 리버스 페이스. 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얘를 돌려보면은 이렇죠. 여기는 앞면인데 여기는 뒷면이고. 근데 어떤 게 맞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두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꼬여 있는 형태에서는 정확하게 앞면 뒷면을 구분하기 어렵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옵션은 우리 원본을 보존할 것인지 지울 것인지 그런 거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원본을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콘의 설명을 보면은 Extrude Edge by Rail to Latt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똑같은데 뒤에 하나 더 붙였죠. to Lattice. 자, Lattice가 격자라는 뜻인데 전에 제가 창문 만들기 할 때 Lattice Maker, Lattice Edge 요거 설명드릴 때 격자를 가지고 창문을 만드는 걸 설명드렸죠.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격자를 생성을 하고 그걸 창문으로 만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 사용 방법은 첫 번째와 똑같습니다. 아이콘 클릭하시고 엣지, 레일. 자, 그리고 마지막 엣지를 클릭하면 되겠죠. 자, 옵션이 떴는데 옵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프로파일이 있고 프로파일 레일, 그리고 레일 맨 밑에 다이아고널. 자, 이게 대각선이라는 뜻이죠. 일단 제일 위에 프로파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파일 선택하고 OK 버튼 클릭을 하면은 자, 옵션을 물어보죠. 자, 원래 있던 커브를 지우겠느냐? 뭐 예를 하면은 제일 처음에 선택했던 게 없어질 거고요. NO로 하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NO로 하겠습니다. 자, 끝이 났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선택한 엣지 있죠. 그 엣지가 이렇게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처음에 선택했던 엣지가 프로파일이 되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격자 형태로 안 만들어졌죠. 자, 지금 보여드린 게 프로파일만 만든 겁니다. 자,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옵셔널 레일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옵셔널 레일을 선택을 하고 OK. 자, 레일이 우리가 두 번째 선택한 이 부분이 레일이죠. 자, 레일 부분만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대각선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지금처럼 대각선 방향으로만 이렇게 생성이 되었죠. 자, 제일 처음에 선택했던 프로파일이나 레일 그리고 대각선은 격자 형태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완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완전한 격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파일과 레일을 같이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크기가 341mm 밖에 안 되죠. 자, 이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격자가 잘 안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라인이 있고 또 3D가 있는데 라인은 사실은 작업해 보시면은 그냥 라인만 만들어 줍니다. 이걸 격자 형태로 어떻게 면을 생성해 주는 게 아니라 라인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라인만 만들어 줬죠. 면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서 3D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버스 페이스는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옵션이 이제 실제 격자를 만들고 창문을 만드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아크 크기가 작은데 지금은 크기가 50mm, 50mm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디폴트로 주고 작업을 해보죠. 아니면은 좀 줄일까요? 이게 크기가 300mm 밖에 안 되니까 한 10mm, 얘는 5mm, 2.5mm, 여기는 한 2mm 정도. 자, 글래스로 했습니다. 이게 창문이니까. 그리고 OK를 하면은, 자, 작업이 됐는데, 뭔가 지금 제대로 안 됐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크기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못 만들어준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게 실제 모델링 작업이라면은, 이렇게 작은 걸 뭐 격자로 만들어서 창문 만들 일은 없겠죠. 자,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얘를 좀 키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확대를 좀 하죠. 한 100배 정도. 자, 100배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면은 뒤집을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요거 뜨기 전에 다른 옵션 하나 더 떠야 되는데, 자, 그게 안 뜨네요. 다른 옵션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중간에 대각선이 있죠. 자, 이 대각선을 지울 건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곡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지우게 되면은 면이 깨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걸 노로 하고, 결과를 한번 보죠. 일단 이 상태에서 아직 제가 격자 생성해서 유리 생성 안 했습니다. 자, 이대로 작업을 종료를 했는데 이 부분 한번 보죠. 자, 이게 꺾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우면은 아마 이 면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이 부분이 휘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옵션이 안 뜨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이거대로 작업을 하고 제가 좀 단순화해서 그걸 코드 베이스로 만들어서 작업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50mm, 50mm, 25mm, 5mm 길이와 폭, 그리고 덜어 쓰는 거, 자, 유리 두께도 5mm, 매트리얼은 빨간색으로 하고 종류는 글래스로 하겠습니다. 자, 요 치수를 확인을 해서 그대로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격자가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오리지널 커브는 뭐 지울 필요는 없겠죠. 자, 보면은 잘 만들어졌는데 일단 치수가 맞는지 확인해 보죠. 이 부분이 50mm가 돼야 되죠. 그리고 자, 유리 두께랑 폭도 50mm에 유리 두께는 2.5mm, 25mm, 2.5mm였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폭은 50mm가 맞고요. 자, 유리 두께도 5mm, 5mm였죠. 자, 이렇게 하면은 다 됐죠. 이 부분은 약간 25mm였죠. 예. 자, 우리가 설정한 옵션대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이 대각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유리창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각선이 안 생기게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보죠. 아마 이쪽 곡선 때문에 아래쪽으로 휘어지고 위로 휘어지는 이것 때문에 전부가 곡선 형태로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다르게 만들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부분만 복사를 할까요? 자, 얘만 지우고 새로 얘를 복사해서 가지고 가죠. 좀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제 뜨죠. 옵션이 코플라나 엣지, 중간에 같은 평면을 나누고 있는 엣지 부분을 지워줄 거냐 이 말이죠. 자, 지우겠습니다. yes 하면은 이제 이렇게 커터 베이스로 만들어졌죠. 자, 옵션은 똑같이 주고 그냥 작업을 해보죠.
자, 작업이 끝이 났죠. 이 형태는 제가 예전에 창문 만들기 할 때 설명드렸던 레티스 메이커나 레티스 아이저 그것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이 루비를 만든 분이 그 레티스 아이저 만든 분하고 똑같은 분이죠. 자, 두 번째 아이콘은 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익스트루드 엣지 바이 로프터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능은 우리 그 커비 로프트 있죠. 커비 로프트의 첫 번째 있는 로프트 바이 스플라인 이것과 기능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따로 하나 그려놓고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그렸는데 똑같은 그림을 두 세트를 만들었죠. 왼쪽에 있는 거는 익스트루드 툴로 작업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커비 로프트로 작업을 해서 결과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익스트루드 툴부터 작업을 해보죠. 클릭을 하고 첫 번째 엣지 클릭, 두 번째, 세 번째 클릭. 자, 그리고 선택을 완료하려면은 엔터를 치든지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했더니 세그먼트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섹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사이에 몇 개로 쪼갤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사이도 몇 개로 쪼갤 것인지 그 숫자를 입력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10개로 입력을 해보죠. 그리고 OK. 자, 만들어졌는데 지금 옵션이 뜨죠. 면을 뒤집을 거냐 물어보는데 지금 보면은 바로 되어 있죠. 그래서 NO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커트 베이스로 만들 것이냐 YES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리지널 커버를 지울 거냐 물어보죠. 일단은 보존을 하겠습니다. NO로 하시고요. 자, 작업이 끝이 났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자, 중간에 보이는 이런 라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폰 엣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고 자, 없어졌죠. 자, 여기 보이는 이 선은 원래 있는 선입니다. 그렇죠. 원래 있는 게 그대로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커비 로프트로 작업을 해보죠. 커비 로프트는 다 선택하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제일 왼쪽에 있는 로프트 바이 스플라인, 자, 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졌죠. 일단은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모양이 조금 다르죠. 자, 전체적인 형태는 비슷하게 나왔지만은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 약간 다르죠.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자, 익스트루드 툴은 이 끝부분을 거의 아마 베지어 커브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커브로부터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작업준으로 돌아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보죠. 자, 다시 전체를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면은 이 상태에서 여러가지 옵션이 있죠. 자, 이 부분 한 번씩 만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고 자,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각각 뭐 보면은 베지어 커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형태가 바뀐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정리를 하자면은 익스트루드 툴은 거의 형태가 정해져 있지만은 커비로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태를 바꿀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아주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죠. 자, 이번에는 중간에 변화가 없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아주 단순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12개 그냥 하고 OK를 해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운데가 12개로 쪼개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면이 바로 되어 있으니까 노로 하시고요. 코드 베이스로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번에는 커비로부터, 자, 세그먼트, 이쪽도 세그먼트를 조절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거는 중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이 나오죠. 자, 물론 커비 로봇으로 작업을 할 때 아까처럼 옵션을 만질 수도 있지만은 옵션을 만져도 전체적인 모양은 아마 변화가 없을 겁니다. 해볼까요?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자, 중간에 세그먼트하고 이런 부분은 약간씩 바뀌는 게 있지만은 전체적인 형태는 거의 차이가 없죠. 똑같죠. 자,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간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뀔 게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모양은 거의 같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엣지 바이 로프트는 이 정도면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있는 엣지 바이 엣지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을 보시면은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을 보면은 대충 어떤 식으로 동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작업했던 엣지 바이 로프트는 중간에 무지개색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나간다. 그래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저 아래쪽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엣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림을 새로 그렸습니다. 일단 작업을 하기 전에 주의사항과 또 이 기능의 동작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두 개의 엣지가 필요한데 각각이 그룹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룹이 아니면 작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룹도 두 개만 만들어야지 한 개는 작업이 안 되겠죠. 그리고 세 개 이상도 작업이 안 됩니다. 자, 얘는 지금 엣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룹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가서, 자, 그룹이 아니죠.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하면은 두 개의 그룹을 선택을 하라고 뜨죠. 자, 그래서 그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작 원리를 보면은 첫 번째 그룹 있죠. 첫 번째 그룹이 두 번째 그룹의 세그먼트 끝부분을 따라서 복사를 하는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복사가 되고 또 복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복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면을 만들어서 작업을 종료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에서는 어떤 게 복사가 돼도 상관이 없겠죠. 얘가 이쪽을 따라가면서 복사가 돼도 되고 아니면 이쪽이 이 부분을 따라가면서 복사가 돼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자,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리엔트 페이스라고 뜨는데 일단 면이 바로 생성되어 있으니까 노를 하시면 되겠죠. 자, 리버즈도 마찬가지죠. 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섹트 위드 셀프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면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인터섹트 할 거냐 이 말이죠. 자, 지금 없으니까 그냥 노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플라나 엣지 이 부분을 지울 거냐 지금 없죠. 없으니까 그냥 노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지금 커트 베이스로 되어 있죠. 이걸 가운데를 쪼개서 삼각형으로 만들겠냐 이 말이죠. 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리지널 그룹을 지울 거냐 노로 하겠습니다. 자, 작업이 끝이 났죠. 얘는 작업이 끝이 나면은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원본에서 따로 떨어져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원본이죠. 얘가 만들어지면 이쪽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작 원리 그대로 만들어진 거죠. 복사를 하면서.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작업을 해보죠. 선택을 하고 클릭. 자, 면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예스로 하겠습니다.
바로 되어 있으니까 노로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노로 하시고, 자, 이것도 노로 하시고, 자, 이거는 삼각형으로 쪼개 보겠습니다. 예스로 하시고, 자, 그룹은 삭제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다 쪼개졌죠. 자, 얘는 여기서 떨어져서 이쪽에 만들어졌네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으로 작업을 해보죠. 얘는 지금 떨어져 있죠, 서로. 얘들은 붙어 있었는데 얘는 떨어져 있습니다. 자, 떨어져 있지만 작업은 될 겁니다. 일단 동작 원리대로 작업이 된다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복사가 계속 되는 거죠. 자, 어떤 모양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클릭. 자, 작업이 끝이 났죠.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역시 동작 원리대로 작업이 된 거죠. 얘가 계속 복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런 모양을 유추해서 작업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업할 일은 없는데 작업을 해도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엣지 바이 엣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있는 엣지 바이 벡터,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새로 하나 그렸습니다. 엣지 바이 벡터라는 게 우리 그 JS 파워바에 보면은 익스트루드 라인이라고 기능이 있죠. 그거가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벡터라는 말이 조금은 생소하죠. 이 벡터라는 말은 포인트에 방향이 추가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비교를 위해서 한 개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바를 한번 불러내 보죠. 자, 여기는 이게 익스트루드 라인이죠. 아래쪽에 설명을 보면은 익스트루드 라인 바이 벡터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설명은 여기 있는 이것과 똑같죠, 그죠? 자, 똑같은 기능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익스트루션 툴부터 작업을 해보죠. 일단 선택을 하고 클릭. 자, 엣지의 끝부분을 잡아도 되고 중간을 잡아도 되고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적당한 위치를 잡고 드래그를 하면 되겠죠.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합니다. 자, 지금 진행 방향으로 그림이 보이죠. 자, 이 형태대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었죠. 자, 아직까지 마우스 커서가 흰색이죠. 이 툴이 계속 실행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Z축 방향으로, 자, 그리고 다시 X축 방향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툴 사용을 끝내려면은 스페이스바를 한번 치든지 아니면 ES 키를 치도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옵션을 물어보죠. 자, 페이스를 뒤집겠느냐? 뭐 뒤집을 필요 없겠죠. 노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룹을 풀어주겠느냐? 자, 작업을 마치면 얘가 그룹으로 만들어질 텐데 그룹을 풀겠냐? 이 말이죠. 자, 그룹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났죠. 선택을 해보면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파워바에 있는 익스트루드 라인으로 작업을 해보죠. 자, 사용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고 클릭. 자, 이것도 끝을 잡든지 중간을 잡든지 어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한 데를 잡으면 되겠죠. 잡고 자, X축 방향. 얘는 밑그림은 안 그려지는데 방향은 보이죠. 자, 그리고 클릭. 자, 이번에는 Z축 방향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또 X축 방향. 자,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똑같아졌죠. 자, 얘는 툴을 해제하려면은 스페이스바를 치면 되겠죠. 자, 차이점이 있다면은 뭐가 다를까요? 자, 밑그림이 그려지느냐 안 그려지느냐, 그리고 그룹으로 만들겠느냐 안 만들겠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겠죠. 얘는 그룹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익스트루드 라인은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 옆에 있는 자, 엣지 바이 벡터 투 오브젝트입니다. 뒤에 투 오브젝트가 하나 생겼죠.
즉 대상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